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하자 여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정청은 찰떡 공조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갈등설을 수습하고 원팀을 부각한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그 조국 혁신당의 합당 추진 이후 공치모 모임까지 그 당내 그 현안 관련해서 그 지지층 간의 논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뉴 이재명 논란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뒷전이 된 적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당청 관계를 둘러싼 이런 논란 속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 두 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 교수님부터. 뉴 이재명이란 말이 이제 갑자기 또 등장을 했어요. 네. 뉴 이재명이란 말은 새로운 이재명.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또 대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이라든지 통합 노선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동의하는 새로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계층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력이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과 좀 분리되는 구별되는 이런 면이 있다고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고 뉴 이재명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뒷전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어쨌든 합당이 무산되면서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이른바 친명 친청이라고 얘기하는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드러났어요. 그걸 부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러나 당정청이 지금 집권 초기인데 정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갈등이 이제 노골화되고 이런 거는 뭐 상상이 어려운 얘기예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당정청이 하나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계속 물밑에서는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은 민주당이 다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저는 이 갈등으로 이제 표면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단속하고 나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합당 이제 무산된 이후에 합당이 중단된 이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뉴 이재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당도 이제 스탠스를 좀 바꿔서 과도하게 이제 강성 위주로만 가는 걸 경계하는 게 제가 볼 때 뉴 이재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집권 세력 내에 하나의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또 이제 지방선거 끝난 직후에 당대표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의식해가지고 자꾸 자기 세력을 분리를 하는 특히 이제 신청계 지지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거기에 대한 경계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한 팀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난 뒷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단. 네. 위원님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통령의 뒷전이 없다 이런 뭐 대통령이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뒷전이 없다고 한 말씀 보니까 네. 전 굉장히 조금 복잡한 심경이 일단은 좀 보인 것 같거든요. 사실 뒷방으로 밀려난 분들이 보면 나는 뒷방으로 밀려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뒷방으로 밀려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좀 신경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이 보면 당을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권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수직적 어떤 당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민주당은 조금 독특한 당청 관계를 조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당내에서 정치적 위기감 좀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친명계가 원래는 민주당의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대표를 세우고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친명계가 지금은 당장 주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당권은 구친문계인 정청래 대표가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마 저는 친명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친명계가 어떻게든지 당권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뭐 공소 취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권력 구도를 이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민주당 정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내서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것은 이재명의 정권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차원에서 성공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간에 당청 관계는 상당히
뭐 좀 건전한 긴장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그냥 정청래 대표가 이제는 조금 구친문계의 어떤 부활을 좀 꿈꾸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조국 혁신당의 합당도 그렇고 그렇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그때는 주류가 친문계였거든요. 2012년도, 2016년도, 2020년도 해가지고 한 3개 총선에 걸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공천 행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적통 그리고 주류는 친문계였기 때문에 친문계가 지금 전체적인 민주당의 주류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 앞으로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친명계의 어떤 생존을 건 친명계의 어떤 위기감과 그리고 구친문계의 어떤 부활을 꿈꾸는 정청래계 이 사이에 어떤 굉장히 긴장 관계라든가 파워 게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청래 대표 행보가 좀 정해지긴 하겠지만 네. 정청래 대표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당내에서의 레임덕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력 운영이라든가 뭐 이 국정 전반을 통과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당내에서의 어떤 레임덕은 조금씩은 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실질적으로 당내에서의 레임덕은 좀 시작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뭐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주당 내 친명계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긴 합니다. 관련해서 공소 취소 모임도 이제 친명계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어제 당 지도부에서 이 공소 취소 모임의 원래 핵심 목표였던 공소 취소라든지 국정조사 이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서 당 확대 기구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박성준 의원이라든지 당 대표 지도부 인사들은 공소 모임 취소는 없다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소 취소 모임이 당 기구로 흡수된 걸로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두 개로 나뉘어서 가는 걸로 봐할까요? 의원님. 어차피 근데 하나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일단 레임덕을 말씀하셨는데 레임덕이라는 게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대통령제하에서 말이죠. 임기 말에 권력 누수 현상이에요. 근데 꼭 임기 말이 아니더라도 임기 초부터 권력 누수가 있다면 그것도 레임덕이죠. 레임덕이라는 게 오리가 쩔뚝거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대체로 그러나 임기 초부터 이렇게 절뚝거린 예가 없으니까 임기 말에 이제 권력 누수를 레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가 볼 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고 볼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져야 레임덕이 되는 거예요. 네. 레임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당청 관계가 약간 삐그덕거리고 그런 이제 조짐이 많이 보였죠. 법안을 둘러싸고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따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법 왜곡죄에 대해서 청와대 의견이 좀 반영돼서 법을 이제 상정 전에 수정을 좀 했어요. 네. 그럼 또 뭐 당청 관계가 뭐 이제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청와대 의견이 다 반영됩니다.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이 저는 뭐 처음부터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당을 장악한 거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이 대통령제하에서 이 대통령의 권력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60%를 넘나든 상황 속에서 이게 뭐 레임덕이란 말은 저는 뭐 가당치 않다고 일단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취모라는 거 그게 이제 당의 공식기로 이제 흡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 또 공취모에서 탈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친척이냐 친명이냐의 이제 하나의 그 분수 기준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기준도 결국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려고 하긴 하는 겁니다만 지금 이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에 도전할 거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지배적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청래 이 뭡니까 김민석 이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송영길 이제 전 대표가 당에 입당을 하고 이러면서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공치모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공치모 모임으로 인해서 지금 친명이냐 친천이냐 갈라지는 거 전 이게 결국은 친명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이 건재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의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치모 모임을 당의 공식기구로 흡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명과 친청의 이 어떤 세력의 갈등은 내연할 거예요. 네. 우리 이제 김철현 평론가 말씀처럼 친문과 이제 친명의 대결 구도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나 이렇게 아주 노골화되고 현재화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치모 모임을 둘러싸고 지금 아주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저는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나선 게 공치모 모임을 흡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갈등 요인이 될 것 같지 않고 단지 이제
선거에 뭐 지방선거 당연히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만 민주당이 공치모나 이런 것들 과연 당이 그렇게 정 대표가 너무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당의 공식기구로 가는 게 맞는 거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공소 취소 모임에는 그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될 일단 거예요? 뭐 공소 취소 모임을 한 줄로 평가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임, 그렇죠.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의 어떤 재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근데 중지가 돼 있거든요. 재판이 중지되어 있다는 것은 재판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중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련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충성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보면 어떤 대통령이 느끼는 어떤 생각들하고 친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대표도 했고 대통령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국정 운영 잘 하시고 난 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퇴임을 하시면 되는데, 친명계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뒷방으로 좀 물려나 있는 상황이고 당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친명계가 지금 나름대로 좀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 차원에서 저는 모임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정책내 대표 이걸 내버려 둘 일이 없죠. 당연히 그러면 공소 취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개의 어떤 개파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당의 어떤 공식적인 당론을 해버리게 되면 정책내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물타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조작이라고 하고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호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내 대표가 굉장히 노련하게 어떤 친명계의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모임 자체를 물타기하고 조금 해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벌써 공소 취소 모임에 가입했던 일부 의원들은 벌써 이탈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왜 이게 보면 개파적인 활동이라기 넘어가지고 당에 대해서 어떤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 분파적인 행위로도 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보면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고 또 공격을 받고, 또 김어준 씨도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고, 근데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는 한 몸이거든요. 삼위 동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 사람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갈 것인가. 다만 저는 뭐 레임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레임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 정권의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재창출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하되, 앞으로 이제 누가 이 당의 주도권을 잡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뭐 386의 운동권적 시각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당이 모든 것을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선도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보통 운동권적인 시각들이고, 뭐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뭐 유시민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이 위에서는 상황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 의원들이 느끼는 상황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구친문계가 느끼는 어떤 당권을 장악해 나가고 앞으로 차기 총선을 어떻게 꾸려가고 차기 대선을 어떻게 꾸려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평행선적인 상황이, 평행선적인 사고방식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럼 두 분 다 일단은 공치모 모임 같은 경우는 언젠가 일단은 정리는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됐죠,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경자 유전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농지는 직접 경작자가 소유해야 되고 위반 시 매각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산주의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반박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어제 그 농지 부동산 메시지에 대해서 두 분 다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 먼저 이번에는 의원님부터 말씀. 그래서 또 원칙적으로 맞아요. 네. 경자 유전이니까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항상 나올 때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던지고 난 다음에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커피 원가 120원 얘기했다가 엄청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대통령이 보면 취지와 맥락을 자꾸 뭐 좀 왜곡하고 있다 그러는데, 경자 유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골의 땅이잖아요. 시골 땅. 저도 이제 부모님으로 더불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또 상속받은 땅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시골 땅의 문제가 아니고, 시골 땅은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그 농지를 사가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 땅값이 오르지도 않고. 다만 우리가 수도권 주변에 보면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를 일부 투기꾼들이 사서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하면은 그 토지가 수용될 것이고, 토지 보상금을 노리는 행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엄벌을 해야 되고 이거는 좀 가려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주변을 중심으로 한 농지,
또는 다른 우리 지방에도 보면 혁신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개발을 이슈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핀셋 규제를 하면 되는데 마치 경제유전이라는 것을 얘기해 버리게 되니까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경북이나 전남이나 강원도 이런 꼴짝에 있는 땅들까지도 다 마치 팔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혼선이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부분이 미칠 어떤 뭐 영향이라고나 할까? 또는 다른 해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보고를 할 텐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라든가 또는 SNS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 다양한 구구절절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는 뭔지 잘 알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정제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수님이 좀 어떻게 보시죠? 근데 저는 농지가 전혀 없는데 네. 저 요즘 이제 하나의 현상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말이 원칙적으로 다 맞는 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근데 일단 거기에 반발부터 하고 비판부터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 평소에 저는 뭐 이 토지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결국 땅, 토지, 농지 이 유한한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갈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지 지금 그 김철현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게 선의의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경제 유전의 법칙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농사를 짓는 자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밭을 갈 수, 논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지적한 것이고 농지를 빙자해서 너무나 많은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평소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아무도 대표하지 않았다고요. 대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대통령을 자꾸 행정의 틀 안에 가두려는 말은 대통령의 말은 대단히 그 어무스켜야 되고 근엄해야 되고 말이죠. 지고지선해야 되고 그런 이상한 이데올로기나 이런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을 마치 저기 하늘 위에 천상의 존재로 아는 상황과 일치해요. 그거는. 대통령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대 담론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겁니다만 아주 사소한 거. 전화부 앵커님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린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농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의 맥락은 뭡니까? 투기를 막자는 거 아니에요. 투기 문제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 부분에서 자꾸 저기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말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까? 대통령 말 전체가 맞지는 않겠죠. 그리고 모든 정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 그러나 대통령이 이슈의 제기자로서 그거 얘기를 하는 것과 그게 단순히 장관한테 얘기하고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거 했냐고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함으로써 그게 뭔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 부작용이 따르겠죠. 근데 이제 야당이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말 끝마다 문제 삼고 나오니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언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산주의 하자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정도껏 비난을 하고 그래야죠. 아니 투기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거에 돈 버는 사람들이 왜 이재명이 왜 저래?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박수 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다주택자 전 전혀 압박 안 느껴요. 왜? 그런 일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그 만기칠라입니다. 왜 또 저런 얘기 하느냐. 왜 선의의 패자 생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야당이 그 비난을 위한 비난을 너무 이제 일관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제가 합니다. 야당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농지나 아니면 부동산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계속 내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거다. 서울시장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슈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부동산 오히려 정부 대책과는 비교가 되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지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변수 좀 두 분이 어떻게 보시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부동산 이 변수가 별로 변수 안 될 겁니다. 왜요? 국민의힘이 이미 그 구도를 다 짜놨잖아요. 완전히 내란 정당을 만천하에 공개했잖아요. 거의 무슨 부동산 변수가 부동산 민심 천만에 왔습니다. 그건 언론이 그리고 일반적인 그 말하기 좋아하는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고 전혀 저는 그 변수될 수가 없고 그리고 부동산이 좀 글쎄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정책 몇 개 가지고 잡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위기가 나쁘진 않잖아요. 네. 오히려 여권이 유리하죠. 예, 제가 볼 땐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부동산 변수는 여당이 유리하다. 여당이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부동산 이슈밖에 없거든요.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단 내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갇혀 있는 상황이 되고 장동윤 대표 특히 뭐 일시 무기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프레임이 갇혀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아무래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특히 주식시장이 어제 뭐 6,000피 시대를 뚫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름대로 이것이 경제 실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가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조금 예민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특히 아마 지금 뭐 다주택자들이 뇌물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는 지금 3, 4월 때 봄철 이사철 때 나름대로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을 좀 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물건 내놓는 거하고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전월세 시장이 교란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또 부동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서의 어떤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그나마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화두라면 그 안에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가지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뭐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모두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마토 뉴스인사이다는 내일 오전 7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